네, 안녕하세요. 아산 나눔재단의 차선주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재단에 대해서 혹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네, 많지 않으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의 파트너가 되시기, 혁신 리더의 파트너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에 대한 이해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재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그 앞서 교수님들께서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나눔 재단하면 처음으로 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대 창업자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 다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가장 유명한 그 어록으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도전 정신의 대명사이시죠. 그런 어록에서 저희의 사업이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70년도에는 정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전혀 생소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아산 사회복지재단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학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의료복지 분야 그런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산상이나 아산의학상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77년도에 저희 재단보다 좀 앞서서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자산과 유산을 계승해서 했던 재단을 아산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아산나눔재단은 명예회장님이 서거 10주기 때 그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그의 가족들, 출연 기업들이 세운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그 웰페어넷 보셨을 때 공동 배너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그 아산탄생 100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재단이 함께하는 사업을 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로 조금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중점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인 지원을 하려고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저희 아산나눔재단이 올해 조금 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린 그 공고문을 보시면 저희 재단뿐만이 아니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사업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으세요. 배너가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아산사회복지재단하고 아산나눔재단하고 동시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그 자산과 유산을 계승한 재단일 뿐이지 모든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더라도 동시에 지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전혀 공유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지원을 하셔도 되고 저희 재단에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미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저희가 대상을 크게는 청년과 취약계층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저희가 주 타겟은 청년과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범주를 개인과 조직으로 이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상으로는 초등학생도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초등학생과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판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그거에 대한 교육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44주간 하는 서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도 정주영 사업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만 39세 미만의 그 청년들에게 저희가 1대1 매칭을 한다거나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돕기 위한 엔젤투자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역삼세무소 강남구 역삼동에 가시면 저희가 마루 180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안에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벤처 기업을 입출을 해서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창업보육지원센터도 마루 180이라는 곳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은 기존은 사실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 중간 매개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중간 매개자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육성이 되고 잘 양성이 돼야지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혜자들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존의 사업들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그 외국의 NPO에 1년간 펠로우를 보내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뭐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상 되는 비영리 기간 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략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사회혁신, 리더십 여러 분야에 관련된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별도의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온은 조직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파트너십 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온이 나오기까지에는 해임의 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만큼 고민의 기간이 참 길었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하반기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공익 섹션 아시죠? 더 나은 미래와 함께 그 복지 사각지 청소년들 성장과 자립을 위한 민간 차원의 솔루션 모색이라는 차원으로 해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그때는 분야를 좀 5개로 나눴고요. 가정의 보호, 비행, 탈북, 한부모, 장애, 청소년 분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계분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모태로 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지원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저희가 벤처 필란스로피라는 개념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기획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벤처 투자가들을 운영위원회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 기획안에 대해서 정말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인지 지금 계속 검토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재정적 지원을 위한 영양도구, 진단도구도 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벤처 필란스로피가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다라고 하지만 많이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앞으로 저희의 그 파트너가 되시면 계속 얘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은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온이라는 거는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게 한글로 100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하고 모두의 전부라는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완벽한 파트너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뭔가 일반적인 그런 파트너십이 아니라 뭔가 온전한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문으로 따뜻한 온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파트너십은 기존에 뭐 전략적 제휴, 전략이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 냄새 나지 않는 뭔가 파트너십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고 조직 대 조직보다는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끼리 만남인데 뭔가 그런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뭔가 따뜻한 느낌의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턴온한다, 키본한다의 그런 진행형, 계속 작동한다, 함께한다는 의미의 온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저희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슬로건을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담담한 도전, 아산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담자가 되게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현 명예회장님의 도와하는 어록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회의실에 가면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더욱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회의실 들어가면 그 단어를 한 번씩 좀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뭔가 늘 치열하고 뭔가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원이 좀 장기적이고 그런 조금 더 깊숙한 관여를 통해서 뭔가 그런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들을 저희가 슬로건에 한번 담아봤고요. 명예회장님도 살아생전에 이
어록을 이제 쪽지에 메모지 적어서 지갑에 넣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이걸 한 번 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일단 연령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청소년 기법범상의 9세부터 24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타겟의 나이를 9세부터 24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이가 있으시거나 사실 사회 통념적 나이나 법적인 나이가 청소년이나 청년의 그 범주를 다 달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넓게 보는 그런 기본법상의 청년 나이, 청소년 나이로 했고요. 만약에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적은 대상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하십니다. 상관이 없으시고요. 지원기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라면, 비영리 기관이라면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로는 대부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실 수가 있고요. 혹은 개인 자격도 가능하시고요. 미등록단체도 가능하십니다. 단 저희가 마일스톤 안에 법인 등록화를 약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짧게는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까지는 법인 등록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지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도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함께 할 수 있을 때 저희의 그런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영리 기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외가 되는데요. 만약에 추구 전략으로서 조금 더 조직의 그 성장 방향에 협동조합을 가질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을 가질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전혀 상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그 VP 파트너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저희랑 같이 계속 논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셜벤처나 영리 기관들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는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 사실 비영리의 회계연도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올해는 조금 저희가 늦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고요. 내년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찾아오신다거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메일 접수로 받고 있고요. 하루 안에 이메일 접수가 잘 받았다고 메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일이 안 오실 때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김주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재정적 지원이고요. 사업에 기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사업에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간 2억 원, 올해는 2억 원 곱하기 11분의 7 하니까 1.1 점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2억 원 지원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장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저희가 인건비, 기능보강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 또한 제한을 하진 않을 거고요. 단 프로젝트에 기반되는 그런 재정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차 신청서를 받을 때 전체 사업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정말로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건비가, 이 기능보강비가, 이 기타 비용이 정말 이 기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책정인가 그걸 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 리더 그리고 저희 투자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VP 파트너스를 구성을 해서요. 비영리 조직의 그 진단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혹은 강화돼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절대 지원되기 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원되신 후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비재정적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1차 심사는 일단 4월 24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심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1차 발표를 할 거고요.
1차 발표는 이메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두 다 선정이 되시거나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모두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투자 신청서에 선정이 되신 기관의 대상으로 2차 투자 신청서를 받을 거고요. 투자 신청서를 내실 때는 2015년도 기간정책 사업계획서도 함께 내주셔야 되고요. 모든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로 2차 신청서에 선정이 되신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부분이라든지 조직의 역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유가 되면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모든 직원분들 혹은 기관장님들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시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 협약을 할 거고요. 업무 협약이라는 것들은 저희의 약속도 기재가 될 거고요. 서로의 약속들을 적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 체결이 되면 저희가 업무 협약실을 거치고 그 이후에 워크숍을 3차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워크숍은 2박 3일 동안, 모든 워크숍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차 워크숍은 저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자리, 그리고 각 기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공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그런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할 거고요. 혹은 워크숍만 와서 2박 3일 동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심해 기간이라거나 혹은 뭐 공연을 함께 본다거나 약간의 리프레시 차원의 그런 워크숍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VP 정기, 파트너스 정기 회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종결 보고서 한 번만 올해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입금은 저희가 마일스톤에 맞춰서 연 2회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어느 기간은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기간은 하반기에 많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을 뭐 6개월 때 끊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4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각 기간마다 지원금을 입금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속 2년차 지원을 받으실 경우에는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해외 쪽을 가서 해외 연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의하실 사항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뉴얼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나름 쉽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내용이죠. 허위 사실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가능하면 그 안에 도표를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던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동안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봤을 때 경험상 색깔을 넣는다거나 글씨를 크게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숙지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6시 이후에 오는 전화는 방설일 때가 있습니다. 받아야 될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어제도 거의 10시까지 저희가 사실 죄송스럽게 문자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신 전화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삭신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the end 대신 사람 인자를 하나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재단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들끼리 올해 가장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사람 인자 하나 그렸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 혹은 기대되는 부분이 사람과의 만남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파트너 간의 어떤 만남을 할지 잘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그런 만큼 저희도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